안녕하세요. 자, 전산회계 1급 117회 챗 GPT를 활용한 출제 예상 문제를 뽑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 되는지 시험 전 합격 전략을 세우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해당 강의를 진행하는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회계 원리 이론 시험 8문제 출제되죠. 99회부터 116회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지 보면 주요 반복 주제, 재무제표 항목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구성 요소들 나오고요. 재고자산에 대해서 출제된다.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자본에 대한 거래, 그리고 수익에 대한 인식기준, 부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매매증권 및 유가증권, 취득, 평가, 처분 관련된 회계 처리. 자, 회계 오류 수정 같은 게 출제가 된다고 얘기하고요. 계산 문제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그다음에 손익, 영업이익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주 나오는 문제는 회계의 기본 과정, 거래의 8요소, 계정 과목 분류, 재무제표, 목적과 특징들이 주로 나오고요. 자, 공부 전략으로는 반복 주제 집중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주요 파트를 중심으로 핵심 이론과 계산법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고요. 특히 반복 출제되는 감가상각 계산 문제라든지 재고자산 평가 계산 문제 등을 연습을 많이 해라. 이렇게 챗 GPT는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총정리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기출 문제 풀이, 해차별 문제를 풀어보며 시간관리, 그렇죠. 계산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회계 원리의 기본 개념을 강화하자. 특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재무제표 오류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재무제표 오류의 파급 효과라는 거는 예를 들면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 혹은 반대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우리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상 여기가 이론 시험에 8문제 출제되는 회계 원리에 대한 챗 GPT의 분석이었고요. 자, 그다음 자, 이번엔 원가회계 4문제 출제되죠. 99회부터 116회 데이터를 분석했고요. 자,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원가회계 이제 주요 반복 주제에 대해 살펴보죠. 원가의 개념 및 분류, 특히 원가 행태에 대한 분류와 매물원가 같은 개념을 잘 정리해라.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자,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 종합원가 계산, 평균법과 선익선출법, 완성품 환산량, 공손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들, 개별원가 계산, 적용 업종과 개별 작업표 작성, 종합원가 계산과 비교, 정상원가 계산, 계산 문제 중요하고요. 자, 그런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고요. 계산 문제는 종합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문제, 공손 문제, 제조원가 계산하는 문제, 보조부분 원가 배분 문제, 정상원가 계산의 예정 배부율과 실제 배부액의 차이 계산하는 문제 등이 자주 나온다. 자주 나오는 건 원가의 분류, 원가 계산 방법,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을 특히 비교해 주시고요. 보조부분 원가 배분 방법의 특징들에 대해 정리하자. 학습 전략은 이제 종합원가 계산과 제조원가 계산의 비중이 높으므로 두 파트를 집중적으로 연습한다. 그리고 보조부분 원가 배분 여러 가지 방법을 이해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해차별 마찬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유형과 난이도 파악한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로는 완성품 환산량, 제조원가 계산 위주로 연습한다라고 챗 GPT는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기본적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은 여기는 챗 GPT의 그냥 판단이다. AI의 그냥 판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세 문제 나오는 이론 시험에서 부가가치세 99회부터 116회 데이터를 이제 마찬가지 분석을 의뢰했어요. 주요 반복 주제, 납세 의무자와 과세 대상, 세금 계산서,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 자, 그 다음에 발급 의무 면제 대상,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와 관련 법규, 그다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일반 가세자, 간이 가세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 그다음 공급 시기, 자, 영세율과 면세,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장에 대해 주로 출제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계산 문제는 과세표준 계산, 세금계산서 작성, 매입세액 공제, 특히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항목을 식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공급 시기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로는 부가가치세 특징, 부수재화와 용효의 과세 여부,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자, 학습 전략 보죠. 핵심 이론 학습,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매입세 공제 등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이론을 숙지한다. 영세율과 면세, 세금 계산서 관련된 내용들 파악한다.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 반복해서 풀어서 이해도를 높이고요. 자, 그리고 계산 문제는 실제 사례가 유사하면 실전 연습을 집중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종종 개정되고 최신 법령에 따른 문제를 학습한다는 그런 개념을 GPT가 현재 예상을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무시험, 70점을 차지하는 실무시험 중요하죠. 자, 그러면 실무시험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같이 보죠. 먼저 실무시험, 기초정보관리 10점 배점이죠. 99회부터 106회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뢰를 했고요. 주요 반복 이제 나오는 항목들이 나오죠.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거래처별 초기 2월,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 회사 등록 수정. 근데 회사 등록 수정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나온다고 GPT가 얘기하네요. 그래서 반복적인 기초작업,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등록, 초기 2월 데이터 입력, 정기분 재무제표 작성,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사용을 평가한다. 뭐 더존이라 표현했지만 K랩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죠. 예. 학습 전략, 기초정보에 대해서 연습한다. 기초자료 상호 연계 관계, 기출문제 유형별 학습, 그리고 이론과 실무의 병행이다. 특히 아까 우리가 보시면은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는 문제가 4점 배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득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나머지 두 문제는 3점 배점으로 어차피 나와야 될 게 여기 뻔하죠. 거래처 등록, 아니면은 계정가업 및 적요 변경, 자, 아니면은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그리고 계정가업 및 적요 등록. 이 4개 중에서 가끔 회사 등록이 나오고 이 5가지 중에서 2개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인데 이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이 가장 난이도가 높겠죠. 재무제표의 연간 상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출제 포인트고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GPT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실무에서는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한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 작업 과정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점 배점이죠. 일반 전표 입력 99회부터 116회 데이터 분석하고 있어요. 자주 출제되는 유형, 어음 및 채권 채무 관련, 급여 및 퇴직급여, 유형자산 및 투자자산, 뭐 유형자산 취득, 부대비용,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자, 무상취득, 배당금, 그다음 이자, 사채와 자본, 기타 자주 등록은 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납부, 계약금지고 외화결제, 대손, 타계정 대퇴, 비용의 구분 등이 많이 나온다. 출제 경우 다양한 회계사항을 적용한다. 전표 작성 실무 능력 평가한다. 계정가업 및 회계 처리에 대해 학습한다. 학습 전략은 기출 유형 반복 학습이 중요해요. 매출, 매입, 급여, 연금, 자산 취득 등 빈출되는 항목을 자주 연습한다. 계정 과목 숙달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실습 병행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겠죠. 그리고 꾸준히 반복된 실전 연습을 통해 일반 전표 입력에서 고득점을 노려라고 얘기하고는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어찌됐든 전산회계 1급을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일반 전표 입력, 이 6문제 중에 5문제 이상, 즉 15점 이상 득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분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분계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게 일반 전표 입력이죠. 입력 시에는 당연히 입력하는 방법과 주의사항들이 있죠. 특히 우리가 계정 과목,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또 거래처 등록, 그리고 적요 등록 등이 있겠죠. 뭐 적요 등록은 타계정 대체에만 잡고 거래처 등록은 채권 채무에만 입력을 하면 되겠지만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중요하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분개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니까 분개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이해하고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뭐 어떤 거래에 대해 암기를 통해서라도 정리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6문제 중에 5문제 이상을 득점하면 매우 유리한 고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찬가지 18점 배점 되는 메인 매치 전표 입력 99회부터 116회 데이터를 분석을 의뢰했고요. 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과세, 매출, 매입. 자, 그다음 영세, 면세 거래, 영세 매출, 면세 매출. 혹은 면세 매입, 과세, 카드 과세, 현금 영수증, 카드 과세 매출, 카드 과세 매입,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과세 매출, 직수출, 그리고 불공제, 불공제에선 개별 소비세법, 관련 자동차, 기업 업무 추진비 등이 나온다. 실무 기반 거래 사용을 활용한다. 부가가치 신고 연결된 학습이 필요하다. 다양한 거래에 대해 입력할 수 있다. 학습 전략은 기출 분석 및 반복 학습, 부가세 코드와 유형별 정리, 다양한 거래의 사례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램 연습을 통해서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주 등장하는 실전 사례는 카드 과세 매출 매입, 불공제 매입, 영세 매출, 면세 매입 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암기 포인트는 부가세 코드. 근데 이 코드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K1의 프로그램 보면은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거래 유형 처리 흐름이 중요하겠죠. 메인 매출 구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실무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적용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제일 먼저 1단계가 뭐예요? 매출과 매입을 구분하는 거죠. 매출인지 매입인지 이게 먼저 구분되고 그다음 증빙을 보고한다. 매출이다, 세금계산서다, 11번 뭐 과세 매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증빙을 보고한다. 여기까지 하면 일부 분개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사실은 과세 유형만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거의 절반은 득점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급가액,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액 입력하고요. 거래처 입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과세 여부, 전자 여부를 입력하겠죠. 그다음에 분개, 정확하게 분개가 들어가서 입력이 돼야 돼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일부 분개를 만들어 주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본다면은 일반 전표 입력보다는 쉽게 분개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연습한 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전산회계 1급에서 배울 때는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거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걸 가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죠.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들 많이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이제 6점으로 배출되는 오류 수정 99회부터 116회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이제 의뢰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게 개정 과목 오류죠. 일반 전표 입력 개정 과목 오류 혹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개정 과목 오류. 아니면 입력 유형 오류, 일반 전표 입력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에 대해 수정하는 문제, 분개 오류, 일반 전표 입력 분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분개 혹은 삭제 후 재입력하는 그런 항목이 나오죠. 그래서 출제 경우에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이 두 차이를 구분해야 되고요. 부가세 개정 과목에 따라 하고요. 실무에 중심되는 오류 수정 사정을 반영해야 돼요. 기출문제 반복 학습,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처리에 의해 실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학습 포인트는 개정 과목 수정, 입력 유형 수정, 분개 오류 식별, 삭제 후 재입력 사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정 과목 오류라든지 전표 유형 오류, 과세 유형 오류, 분개 오류 유형들을 풀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오류 수정은 또 하나의 일반 전표 입력, 또 하나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강의 때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의 뭐 개정 과목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혹은 거래처 등등을 고치는 것들 아니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마찬가지 과세 유형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겠죠. 과세 유형을 교체할 때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기존 분개가 초기화돼 버리기 때문에 기존 분개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하면 안 되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사항인데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한 거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을 삭제한 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재입력하는 걸 말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치 전표 입력에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으면 어렵지 않은 파트가 되겠죠. 다만 기출문제 혹은 기출 유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많이 연습해 보는 것도 나중에 실전하기 위해선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는 결산 자료 입력 9점 배점이죠. 99회부터 116회를 의뢰했고요. 자, 주요 내용이 나오죠.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유동성 대체 문제, 부가세 정리.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GPT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급비용, 소모품, 감가상각, 대손상각, 단기매매증권 평가, 법인세, 현금가부족, 매출원가, 퇴직급여를 정리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GPT가 예상을 했네요. 그리고 학습 전략은 당연히 기출문제 반복 학습 필요하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잘 정리한다. 결산의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예상 문제는 미수수익 발생, 유동성 대체, 외화 환산, 부가세 정리, 단기 매매증권 평가, 감가상각비 계산, 현금 가부족 등을 우리가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산분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9점의 배점으로 나오겠죠. 일단은 우리가 프로그램 입력할 때 수동과 자동을 구분해서 입력하잖아요. 그걸 구분하는 게 좀 편하죠. 자동의 대표적인 게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기말재고 입력하는 거,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그리고 대손 설정, 퇴직급여 설정, 법인세 한 이 6가지가 자동사항이고 나머지는 수동이다. 수동이란 거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날 입력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개했던 내용들 다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정리해서 마찬가지 세 문제 중에 최소 2문제 이상을 득점할 수 있게 대비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9점의 배점으로 나오는 장부조회 99회부터 116회 마찬가지로 우리가 GPT에 의뢰해 봤는데요. 자, 보면 거래처 조회, 총계장 원장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 그리고 월계표 조회, 재무상태표 조회, 메인 매출장 조회, 그리고 계정별 원장 조회, 현금 출납장 조회 등등이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죠.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 이제 거래처 원장과 총계정 원장, 부가가치세 관련 항목, 재무제표 관련 조회, 실무 빈도가 높은 조회 작업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항목에 대해서 연습한다는 얘기시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에 입력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결산 및 부가세, 연계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제 항목 유형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상 문제로는 거래처 원장 조회, 총계정 원장 조회, 부가가치세 조회, 세금 계산 합계표 조회, 메인 매출장 조회, 월계표 조회, 재무상태표 조회 등을 GPT가 예상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회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초반에 있어요. 자, 조회는 뭐죠?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기초 정보 데이터,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된 데이터가 어떻게 장부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거래처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조회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게 말하죠. 여러 군데에서 찾아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어쨌든 거래처 물어보면 뭐 거래처 원장 조회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물어보면 세금 계산 합계표, 부가가치세 물어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뭐 계정 물어보면 계정별 원장, 그 다음에 뭐 월의 증감 같은 거, 뭐 월계표 이런 것들, 가장 큰 달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 등등 조회를 해주시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다양한 우리 기출문제라든지 예상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조회를 숙달 반복 학습하시면 나중에 어렵지 않게 세 문제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